C 언어에서는 문자열 조작을 위한 다양한 함수를 제공하고 함수의 매개 변수로는 문자열 포인터가 활용됩니다. 이번 강좌는 문자열 설명의 마지막으로 문자열 입출력 함수와 4가지의 문자열 처리 함수의 사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문자열 파트 3번째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자열 함수에 대해 살펴볼 텐데, 문자열을 처리하는 함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러분들은 가져다 쓰기만 하면 되겠죠. 사용법을 알고. 그래서 라이브러리 함수를 살펴볼 텐데, 이 stdio 표준 입출력 함수, 입력과 출력과 관계된 함수들이 있는 이곳에 getS, putS, s는 스트링입니다. 그래서 getS, putS 함수가 있고요. string.header 파일, 그러니까 문자열을 처리하는 함수들을 string.header 파일 안에 따로 모아놨어요. 여기에 여러 가지 많은 함수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4개 strlen, strcmp, strcpy, strcat 4개의 함수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getS와 putS 문자열을 입력받는 거, 키보드 입력 문자열을 저장하고 S 안에 문자열을 출력하는 이 getS와 putS, get 캐릭터, put 캐릭터, getS, putS가 되겠어요. 먼저 getS와 putS를 살펴볼 텐데, 살펴보기 전에 지금 화면에 보면 getS 함수 같은 경우에는 보안상의 문제가 있어요. 버퍼 오버플로우 어택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얘기냐, 이 함수가 호출이 되면 이 배열에다가 문자열을 입력을 해줘요. 키보드에서 받은 문자열을. 그런데 크기가 100이죠. 근데 이 100을 넘어서는 입력이 되거나 하면 보안상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putS는 출력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이 코드를, 간단하죠. 그냥 배열이 있고 이 배열 안에다가 문자열 형식으로 집어넣고 이 배열에 있는 내용을 문자열 형식으로 출력한다 라고 getS 한 줄, putS 한 줄 치면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한번 봅시다. 먼저 자, 이렇게 화면에 헬로 월드를 치면 헬로 월드가 출력이 되는데요. getS로 헬로 월드를 입력받아서 putS로 헬로 월드를 출력을 하는데, 여기 이렇게 워닝이, 이렇게 경고가 이렇게 뜨죠. getS가 위험하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문장이 뜨는데 실행은 돼요. 근데 위험한 함수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윈도우에서는 getS underscore s라는 함수가 별도로 존재해요. 그래서 getS underscore s는 str하고 이 str의 크기 100이죠. 100까지 같이 주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온라인 GDB 이 사이트는 리눅스 기반이기 때문에 그런 함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거는 실습할 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안상 문제가 있다, 보안상 문제가 있는 함수다라는 걸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작 방식을 살펴보면 getS 함수는 키보드에서 입력받은 문자열을 str에 저장을 하고요. 엔터 키를 입력을 받으면 그 엔터 키는 입력을 안 합니다. 엔터 키는 입력을 안 하고 그 자리에 뭘 대입하냐? 널 문자를 대입을 해요. 그래야 문자열이 완성이 되겠죠. 널 문자열을 대입하고 이 str를 반환해요. 리턴 한다는 거죠. 포인터를 리턴 한다는 거예요. 주소값을. 그런데 받지 않았죠. 여기서 안 받아도 돼요. 리턴하는 값은. 받아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 getS 함수가 잘못되면 널을 리턴을 해요. 널을 리턴하기 때문에 그때는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str은 메인 함수에 있는 배열의 시작 주소잖아요. 그죠? 이 주소값을 여기로 주면 getS에서 여기로 와서 넣어주고 이 주소값, 받은 주소값을 그냥 리턴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 이상이 없으면. 그러니까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 다음에 putS 하면 바로 화면에 배열의 내용을 출력을 해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getS와 putS를 사용을 할 수 있겠어요. 자, 다음에는 이제 문자열 처리 함수를 볼 텐데요. 소스 코드가 복잡한 것 같은데 굉장히 단순해요.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src라는 배열에 소스 컨텐츠라는 문자열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dest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화면에 출력을 합니다. 이 문자열의 길이가 얼마나 될 것이냐라고 하고 %d 했죠. 그래 놓고 이 지금 네모박스 쳐 있는 strlen 이라는 함수를 호출했어요. 저 strlen 함수는 위에도 있지만 스트링 랭스의 약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문자열을 가지고 있는 주소값을 주면 그 문자열의 길이를 얘가 계산을 해서 리턴 해줍니다. 그러면 이 함수가 호출되고 나면 갔다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src는 소스 컨텐츠라는 문자열이죠. 그 문자열의 길이를 이 함수가 리턴, 정수로 리턴 해줍니다. 그래서 출력하니까 여기 length of src 되어 있죠. length of src 몇이죠? 15라고 나와 있습니다. 15. 그래서 15는 s부터 s까지 문자의 개수예요. 뒤에 넣을 문자는 체크가 안 됩니다. 카운팅이 안 돼요. 안 보이는 글자가 아니죠. 사실 우리가 원하는 글자가 아니죠. 그래서 15라고 printf로 출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문자열의 길이가 얼마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쓰이죠. 쓰이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자열이 들어있는 배열의 주소값, 배열의 이름을 주면 알아서 계산을 해준다라는 거죠. 자, 다음에 strcpy는 무슨 함수냐? 스트링 카피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스트링 카피를 세 번째 있는 함수 이걸 보면 중요한 건 데스티네이션 소스예요. 그러니까 여기 소스에 있는 문자열을 데스티네이션에 복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문자열의 복사는 배열의 복사를 해야 되죠. 그래서 문자열을 복사해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이 앞에 const가 붙었죠. const라는 얘기예요. const라는 얘기는 저 안에 들어있는 소스 안에 들어있는 값들이 상수다. 즉 바꿀 수 없다. 얘는 원본이니까 바꿀 수 없고요. 이 원본은 읽기만 해라. 읽어서 여기다 넣어줘라 라는 의미로 제한을 하기 위해서 여기 const가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저 const라는 키워드는 const int 하면 인티저 값이 상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거를 앞에 있는 거에다 복사하는 거예요. source destination 있죠. 그래서 strcpy를 수행하고 나면 결과가 after copy 한 다음에 source destination, source destination이 찍히겠죠. 보면 after copy 한 다음에 보세요. source content, destination DSC가 아니라 DST인데 destination source content, source에 있는 게 destination으로 복사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출력하는 문장입니다. 여기 화면에 쌍따옴표를 찍어주기 위해서 역슬래시하고 쌍따옴표를 썼어요. 자, 다음에 strcmp string comparation의 약자예요. 무슨 얘기냐? 문자열을 비교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자열을 어떻게 비교하느냐? 이거 제가 잘못 썼어요. strcmp에 const 캐릭터 str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입니다. 밑에 있는 cpy나 cat처럼 두 개예요. 두 개. 이게 str1, str2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두 개의 문자열을 주고 지금 이것처럼. 그래서 source destination 줬죠. 자, 근데 결과를 보세요. 지금 현재 소스 코드와 데스티네이션에 있는 소스와 데스티네이션에 있는 내용이 완전히 같죠. 왜? 위에서 지금 소스에 있는 걸 데스티네이션에 그대로 카피했잖아요. 같죠. 이 strcmp는 두 개를 비교해서 같으면 몇을 주나요? 보니까
같으면 문자열이 같다라고 하면 0을 줍니다. 교수님 왜 1이 아니고 0이에요? 이유는 같으면 0을 주고요. 서로 다를 수가 있겠죠. 문자열 비교를 어떻게 하겠어요? A랑 B랑 같냐 작냐? 같냐? 따지겠죠. 다르면 A랑 B랑 차이 값이 있잖아요. A가 1이고 B가 2면 1에서 2를 빼요. 그럼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그 차이만큼의 숫자를 리턴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A, B, C하고 A, B, D하고 비교를 하면 A랑 A랑 같고 B랑 B랑 같고 C랑 D랑 다르죠. 그러니까 다른 문자열이 되겠죠. 그때 C라는 문자와 D라는 문자의 차이값. C와 D면 마이너스 1일 거고 D와 C면 1일 거고 이런 식으로 다르면 해당하는 마이너스 값이나 플러스 값의 숫자를 주게 됩니다. 같으면 0을 리턴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실습할 때 좀 살펴볼게요. 지금 말로만 설명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실습할 때 이거는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함수는 strcat라는 함수인데 strcat는 이어붙이기 함수예요. string concatenation이라고 해가지고 이어붙이기 함수인데 무슨 얘기냐? 뒤에 있는 소스를 카피하면 DEST에 있는 내용이 다 날아가고 소스 내용으로 카피가 되겠죠. 그게 아니라 이 DEST에 있는 문자열이 있는데 그 뒤에다가 이 소스를 이어 붙여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strcat를 호출을 하고 난 다음에 after strcat라고 해서 결과를 보면 소스는 지금 그대로 있죠. 이걸 이어 붙이라고 했으니까 소스는 그냥 소스 컨텐츠이고 시행하기 전에 DEST에도 소스 컨텐츠가 있었는데 그 뒤에 기존의 문자열 뒤에 이어 붙였죠. 그래서 이어 붙이기 함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자열 처리 함수를 할 때 여러분들이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함수가 이 4개예요. 이 4개밖에 없냐? 아니죠. 더 많이 있죠. 그래서 문자열 처리 함수 전체는 여기에 기술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구글에다가 많은 헤더 파일을 구글에다가 이런 식으로 string h라고 치면 나옵니다. 여기서 위키백과를 보면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키백과를 클릭해 보면 이렇게 화면처럼 쭉 나오는데 거의 최상단에 이렇게 위키백과해서 C 문자열 처리라고 나오죠. string.h는 있죠. 이걸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많은 함수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사용 예제도 간단하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strcpy, 뭐 strncpy, strcat, strncat, 뭐 메모리 관련한 함수들도 있고요. 여기 보면 뭐 str이라는 것도 있고 strtok라는 것도 있고 strlen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많은 함수들은 여러분들하고 문자열 프로그래밍 응용할 때 다시 설명하면서 사용을 해볼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문자열의 기본적인 것만 익히고 넘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많은 다른 문자열들은 응용 실습할 때 다시 돌아와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하고 문자열 함수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습을 진행을 할 텐데 실습은 이제 라이브러리 함수 지금까지 본 거를 조금 활용해서 종합적으로 실습을 해볼 텐데요. 문자열 라이브러리 좀 전에 본 거 실습해보고요. 알파벳 출현 빈도 구하기라는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키보드에서 문자를 막 치면 A부터 Z가 몇 번씩 나왔는지 뭐 이런 거 계산 좀 해보고요. 이 문자열 라이브러리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스트링 랭스 어떻게 만들어져 있을까? 아까 getS 위험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위험하지 않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직접 만들어 보는 실습까지 진행을 하면서 문자열을 마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습을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문자열 입출력과 문자열 복사, 이어붙이기, 길이 확인, 비교를 수행하는 함수까지 총 6개의 함수를 살펴봤습니다. string.h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외에도 많은 문자열 조작 함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다음 강좌에서 문자열 조작과 관련해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